안녕하세요. 김진호입니다. 2018년 6월 23일 서울시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 개론 시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 3문제가 있습니다. 그 중에 2문제, 노인 장기 요양보험 제도와 그리고 사회복지 실천 과정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없습니다.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는 바로 이제 A 체킹 6번 논란 소지가 있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설명을 위해서 TCC 영상 준비를 했습니다. 자, 6번 노엠버그와 돌고프의 윤리 원칙 심사 기준이 아닌 것은 하고 가답안에서는 지금 3번 자기결정 원칙이 아니다라고 지금 정답이 제시되었는데요. 여기서 이제 자율과 자유의 원칙이 자기결정의 원칙이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기준이 아닌 것은 없다. 즉 정답이 없다라고 하는 논란입니다. 자, 로엠버그와 돌고프는요. 먼저 윤리 규칙 심사를 먼저 또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윤리 원칙 심사를 제시했어요. 윤리 규칙 심사, 즉 ERS. 그 다음에 윤리 원칙 심사는 EPS죠. 먼저 윤리 규칙 심사를 먼저 적용을 하고요. 즉 윤리 강령을 얘기하거든요. 윤리 강령을 먼저 적용을 했을 때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게 없으면 그 다음에 윤리 원칙 심사인 EPS를 적용하게 됩니다. 윤리 원칙 심사 7가지를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1원칙에서 7원칙까지 제가 여기에 원문 자체를 제가 소개를 해놨는데요. 자, 이거 이제 생명보호죠. 생명보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자율 또는 자율성과 자유라고 되어 있죠. 그죠? 최소 해약. 그 다음에 삶의 질이죠. 그 다음 이제 사생활 보호 그리고 비밀 보장. 자, 그 다음에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인데요. 진실성 그리고 정보 개방, 완전한 충분한 정보 개방 원칙입니다. 자, 근데 이게 진실성과 정보 개방의 원칙은요, 김기덕 교수님 책에 보면은, 자, 성실의 원칙으로 제시되어 있어요. 이게 지금 로엠버그와 돌고프의 이 원서의 내용을 이제 번역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또 최선화 교수님 책에 보면은 진실과 사실을 성실히 알 원칙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이 원칙은요, 좀 들여다보면은 사회복지하는 클라이언트와 여타 관련된 당사자들에게 오직 진실만을 이야기하고 모든 관련 정보를 충분히 또는 완전히 공개해야 한다 또는 제공해야 한다라고 하는 원칙입니다. 우리 이제 이호성 교수님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회복지사 클라이언트에게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진실을 얘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진실을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보를 완전히 공개 또는 제공하는 데 있어서 성실히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이 성실히 알려야 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성실의 원칙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곧 같은 것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원칙 3번 자율과 자유의 원칙이 과연 이제 자기 결정의 원칙으로 볼 수 있는가? 내용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이제 주요 저서들을 전부 살펴보았습니다. 본래는 이제 로엠버그와 돌고프의 이제 원서의 내용에서 그걸 이제 각 책들을 어떻게 지금 번역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저는 이제 이런 논란 문제가 되면 항상 우리 주요 저서들 대부분을 제가 다 책을 소지하고 있는데 그런 책들을 전부 살펴봐요. 이게 이제 이 내용이 나와 있는 모든 책들을. 근데 이제 주요 저서를 소개를 했는데요. 이거 말고도 이제 많은 책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는 있지만, 자, 서미경 교수님 책에서 사회복지 실천 윤리 책에 보면은 이 원칙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사회복지사는 개인의 자율성, 이때 개인은 누구겠어요? 클라이언트예요. 클라이언트의 자율성과 독립성 그리고 자유를 신장시키는 실천적 결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클라이언트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이 자율성의 원칙을 적용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 적용해야 할 때가 언제고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이러한 결정을 클라이언트의 결정을 간과해야 하는, 그러니까 제한해야 하는, 그때 인정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간과하는 것이 윤리적일 때가 언제인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위험과 이득의 비율, 자, 위험과 이득의 비율을 따져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거예요. 즉 만약 클라이언트가 직면해 있는 상황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본인의 생명을 또 위협하고 그러면 아까 제1원칙이 생명보호의 원칙이기 때문에 얘는 제한되어야죠. 그죠? 즉 개입으로 인해 위험성이 최소한으로 줄어든다면, 즉 개입을 했을 때 이런 잠재적 이득이 크다면, 결국 그렇다면 이때는 클라이언트가 도움을 받기를 만약에 거절한다면, 즉 나 도움 받지 않겠다라고 자기 결정을 한다면 그것은 클라이언트의 대처 능력의 부족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자기 결정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반면에 위험성이 높고 잠재적 이득이 적을 경우에는 클라이언트의 거절은 합리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제대로 결정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인정해 준다.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거절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기결정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원칙은요, 제3원칙은 자기결정권과 관련이 자기결정의 원칙. 그죠? 내용으로 보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서미경 교수님이 이제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데 이호성 교수님 책에서 윤리와 철학에서는 자, 똑같이 요걸 지금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세한 것은 따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책을 보면은 김기태 교수님 이제 공저의 사회복지 실천론 책을 보면은요, 이 3원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즉 클라이언트는 자유로운 선택과 자유를 가질 권리가 있다. 즉 이게 뭐예요? 클라이언트 자기결정과 관련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는 사회복지의 자기결정의 원칙에서 그 중요성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나 개인이 자신이나 타인에게 유해를 계획하고 있다면, 유해를 계획하고 있는 자기결정을 하려고 한다면 그럴 때에는 이 원칙은 무시될 수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이제 자기결정과 관련되어 있으면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앞서 주요 저서를 보면서 우리가 그 내용, 이 원칙의 내용을 보니까 자율과 자유의 원칙은 결국 자기결정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자기결정의 원칙과.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실제 우리 시험에서요, 2016년 제14회 사회복사 1급 국가시험 제2교시 A책형에서 1번 문제, 이거 우리 공개된 문제거든요. 복원된 문제가 아니에요. 공개된 문제에서 자기결정의 원칙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게 제 3원칙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국가시험에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제대로 나온 겁니다. 이거.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서울시 시험에서 나온 이 로엔버그와 돌고프 지금 윤리원칙 심사에 대한 문제, 윤리원칙 제 3번째 자율과 자유의 원칙이 과연 자기결정 원칙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는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 6번은 정답 없음이 되어야 맞는 겁니다. 자, 결국은 정답 없음, 즉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그 홈페이지에 공지사항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 내용 보시고 또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논란이 되고 있는 그 두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될 수 없음을 제가 해설 강의에서 설명을 해놨거든요. 반드시 참조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보통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가 나오면 우리 사회복지 주요 저서들 모두 살펴봅니다.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전체 책들을 쭉 전부를 검토를 했어요. 근데 이제 똑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기술하고 있는 책들 좀 빼고 제가 대표적인 책들, 우리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과 관련된 대표적인 책들과 주요 그 교수님들의, 그러니까 정평란에 있는 교수님들의 이제 그 책 내용을 지금 소개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의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 이게 이제 복수 정답으로, 그러니까 이게 인정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은 이것은 동일한 의미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감사합니다.